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2022년 2월 10일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저의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의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에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20시간 가까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보자면 운과 명의 합쳐진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주에서 언급하겠지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의 년월 일시, 또 운이라고 그래서 10년마다 1년마다 달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변화하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이다.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인생길이 펼쳐질 것인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숙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자로 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다. 즉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숙명적이란 말을 씁니다. 숙명적이란 말은 운명보다 더 강도가 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또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60대 중반에 접어들고는 더더욱 이런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비극에 운명 비극이라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모든 행위가 그가 부여받은 운명으로 돌리면서 파멸과 몰락으로 이끌어가는 비극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가장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신탁에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네 엄마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신탁을 받고 태어난 아기가 결과적으로 그러한 운명을 피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그러한 운명대로 진행되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대해서 강랑거철의 고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사마귀가 양 갈퀴를 쳐들고 굴러오는 마차의 수레바퀴에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항하는 한 마리 사마귀의 존재가 아닐런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운명적인 세계, 숙명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만은 없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지적 꿈과 사주, 관상의 세계에 몰두하다 보면 더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자유의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인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운명의 길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자유의지를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여건에서 저의 아버님과 삼형제가 좌절했다면 오늘날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일생의 삶을 보면 경상도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다가 그 성남시의 변두리로 이사 오게 됩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어린 나이에 시계공장 가서 일하다가 왼팔을 갖다가 프레스에 눌려서 다치게 되더구만요. 신체 검사할 때 군의관이 팔이 엉망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참 개판이구만.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를 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당시에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저의 밑에 동생도 서울대 사대 원서를 제가 사왔는데 가정형평상 중앙대 법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성실한 삶, 오늘날 인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과학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군사무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초대형 TV, 전기자동차, 드론, 불과 10여 년 만에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로 나아가서 달이나 화성에 가서
살게 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탐구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신비, 그 중에서도 뇌의 신비는 아직 신성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뇌과학 연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고등학교 동기가 중풍으로 인해서 오른쪽을 못 쓰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풍이나 췌장암 등의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또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내 삶이 어찌 되었을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내 삶이 어찌 되었을까? 저희는 이곳 몽주학술원에 발바리가 3마리가 있습니다. 밖에서 키우는데 추운 겨울에 그 발바리들이 이렇게 추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명의 길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종교에 의지하거나 달관의 경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주와 자연,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아가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은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인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일까?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시공, 시간과 공간에 따라 또 처한 여건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어느 왕이 자신의 사주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벌치기, 수많은 벌들을 갖다가 치고 있는, 또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대통령은 실제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존재의 높은 직위와 직책에 나아가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는 좋은 꿈이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어느 양어장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양어장에 많은 물고기 거느리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관하여 선인들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지니고 연구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동양학의 사주나 꿈의 몽 또는 관상 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나 꿈의 몽 또는 관상, 이는 미신이 아닌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경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나 장명 또한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우리 민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이런 수상, 이상,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족상이라고 발바닥을 들고 나오고요. 또는 부적, 굿하는 거, 천도제, 또 무속신앙, 무당의 공수, 또 타로 카드는 어떤가? 무엇은 믿어도 되고 무엇은 미신의 영역일까요?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로, 태몽이나 꿈은 예의적 꿈의 내용으로, 또 관상은 그 얼굴 상의 변모 여부로서 우리 인생의 운명의 길을 추정해내고 있습니다. 역사상으로나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나 태몽이나 관상과 관련된 인생길을 보면 통계적으로, 사실적으로 입증이 되며 귀납적으로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적인 사례들은 엄연한 사실인데, 이러한 사주나 꿈의 몽, 관상의 그 사상적, 논리적 배경을 연역적으로도 입증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사주나 꿈의 몽 또는 관상이 미신의 세계라면, 엉터리라면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자들이 꾼 꿈은 우연일까 예지일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면 꿈의 몽이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꿈의 상징 의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의 상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한 것이 눈빛에 나타나고 얼굴로 변모해 간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자, 이러한 사주, 꿈의 몽, 관상의 세계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 사상적, 논리적 배경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주, 태몽, 꿈, 관상이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주 만물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
무국에서 음양오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주에서는 10간 12지로 더 세분됩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대학교 때 철학개론 시간에 천지조화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신이 창조해내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태양계를 예를 들어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지름이 지구 지름의 약 108배, 109배에 이릅니다. 자, 우리가 저녁 때 빛나는 별, 금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요만합니다. 근데 태양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좀 적당한 크기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너무나 완벽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이 창조해낸 것처럼 해와 달의 음양의 조화로움 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 남녀, 인체의 모양 등등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여기에 중화의 조화로움이 중요합니다. 중화가 무너질 때 모든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방에서는 모든 병이 인체 내에 음양의 조화가 무너질 때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음양오행의 변화와 중화의 이치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인생 무상에서 이 상은 항상 상으로 항구적인 변치 않는 불변을 뜻합니다. 이런 기준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불상이라는 말은 이 불상에서 왔습니다.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고 그지가 불쌍해, 추운 겨울에 옷도 못 입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상이듯이 우리 인생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 인생길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거지에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몸이 아픈 몸이 되기도 하고 좋아해서 결혼했으나 이혼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어제 제가 산에 갔다 오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도 노쇠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알고 씁쓸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여기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역자가 되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함으로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불교의 재행무상의 말도 인생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일체의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임약을 먹는 것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여체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젖 말리는 약, 유방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 젖 말리는 약을 갖다가 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거슬려서 결국은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동양학에서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 속에서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궁구하는 그 바탕이 되는 사상이 담긴 책으로 주역과 중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뜻으로 역경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망고 불변이 진리를 담고 있는 불경, 성경, 도덕경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자님이 주역에 몰두해서 위편 3절이라는 고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처럼 종이가 아니라 죽간, 대나무를 갖다가 얇게 해서 거기다가 글자를 새겼는데 그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죽간을 갖다가 묶은 가죽끈이 너덜너덜해져서 3번이나 다시 그 가죽끈을 갖다가
새로 맺다는 거죠. 가죽으로 엮은 것이 3번이나 끊어졌다. 공자님이 얼마나 주역을 열심히 보셨는지 몰두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한다는 역은 무역이란 말이 있고 또 역지사지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지를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 봐라. 이러한 역자의 자원에 관해서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다. 밑에가 월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도마뱀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화하는 것에서 도마뱀의 모양을 본땄다. 요 앞에가 도마뱀의 머리통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이 깃발이 나부끼면서 변화하는 것을 또 본뜬 자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변화하고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또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가 변화하고 우리 인간의 애정도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국에서 태국으로 또 음양에서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나아갑니다. 사주에서는 식간 12지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딱 반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이 끝나는 데서 양이 생겨나고 양이 끝나는 데서 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주역은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법칙을 음양이기의 원리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무국에서 태극의 음양으로 또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의 사괴로 여기에 토가 들어가면서 오행이 되겠습니다. 또 4개에서 8개가 되고 또 8개에서 64개로 주역에서는 음양 오행의 64개로 우주 만물의 표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10간 12지로 음양 오행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해 나가듯이 우주와 자연의 변화 속에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또 중화의 깨달음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인생길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명조는 변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사지의 운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운은 10년마다, 세운은 1년마다, 월운은 한 달마다, 일운은 1일마다, 시운은 2시간마다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세도 변하고 사계절이 변하고 남녀의 애정이 변합니다. 그 삼국사기에 백제 봉기에 나오는 백제 동원륜이요 신라는 여 신월이다.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승달이다. 즉 보름달은 앞으로 기울어질 운명만 남았다는 거죠. 백제의 국력은 점차로 쇠퇴해질 것이요 신라는 초승달처럼 이제 점점점 차오르는 국력이 왕성해져 갈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변화해 나간다는 것 못지않게 조화로운 균형의 중화의 세계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역이 변화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중용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의 세계, 중화의 조화로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사가 그러하듯이 이러한 변화와 중화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의 중화가 무너질 때 문제가 발생하고 안 좋은 여건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 내에 오행의 중화가 무너질 때 우리 인생길에 재앙이 닥쳐온다고 사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길을 보여주느냐? 보여줍니다. 사주란 곧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해와 달, 우주의 별자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8자의 간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세계를 벗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출생한 연월일시의 간지인 명과 앞으로의 추세를 보여주는 운으로서 인간의 운명의 길을 판단하는 것이 사주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주 추명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 내에 목화 토금수 오행의 명과 운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주는 크게 명과 운으로 장차의 운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태어난 8자의 명조를 갖다가 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기 이렇게 0, 10, 20, 30처럼 이렇게 10년마다 또 이렇게 2자씩 운이 다르게 옵니다. 요걸 갖다가 대운이라고 하고, 또 연마다 이렇게 2자씩 변하기도 합니다. 월마다 변하고 일마다 변하고 2시간마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내에 목화토금수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운명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까지도 올라가지만, 오행의 조화가 무너졌을 때 감방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주는 음양에서 오행으로, 또 오행에서 식간 12지로 세분하여서 음양오행의 조화와 생극재화라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살펴보고 있는 학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삶도 인생길도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사주는 통계과학이요, 경험철학이요, 체험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러한 변화와 중화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주와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길에 인과관계를 알려주는 수많은 사례와 관련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꿈의 몽의 세계와 비교할 때 사주가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꿈의 몽은 99.9%의 적중률이라면 사주 명리학은 한 70% 정도 적중되는 그러한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주 명리학자의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자신의 사주 내에 음양의 조화로움, 목화토금수의 중화로움을 이루게 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국의 명조 8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이나 일운이나 시운의 간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운명의 길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는 오행의 목화토금수로 식간 12지의 60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4개의 간지가 이루어져서 8자의 오행의 금목수화토가 저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사주가 좋고 나쁘냐의 판별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목화토금수의 음양이 조화롭게 전개되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라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종격사주가 있기는 합니다. 목화토금수의 어떠한 특정한 오행으로 쏠려 있을 때 차라리 그 특정 오행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의 세계를 궁구하고 있는 진정한 학문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우주와 자연의 음양오행의 세계를 인간사에 대입한 것이 바로 사주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즉 사주를 보는 바탕은 변화 속의 조화로움,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의 생극재와 중화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장명에 있어서도 기본은 사주 내에 부족한 오행의 중화를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오행의 목화토금수로 보자면 확률적으로 식간 12지 중에서 8자가 배당이 된다면 목화토금수가 하나씩 들어가고 나머지 세 오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드뭅니다. 즉 저마다의 오행의 분포도가 다르고 전개되고 있기에 개개인의 운명의 길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남녀의 인생길이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에 오는 간지가 60개, 월은 연에 또 속해지니까 12개, 또 일의 간지는 또 60개, 또 신은 일에 따라 나눠지니까 12개, 전부 다 합치면은 51만 8,400개의 이러한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녀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이라든지 또는 시간을 갖다가 2시간 간격이 아닌 세분해서 나눈다면은 가지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주팔자 유형이 103만 8,600개에 달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주 내에 목화토금수의 중화로움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오행의 분포도를 보고 어떻게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그 사람의 성격,
직업, 운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사주를 분석하거나 운세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자평 명리학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극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사주 내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음양의 상극 관계를 인간관계에 대입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를 생해주는 오행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부모나 윗사람이나 공기, 학문, 문서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생하는 것이 식상이라고 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재주나 말솜씨나 일하는 것,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갖다가 극하는, 지배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직장이라든지 어떠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됩니다. 내가 극하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도 재물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십성이라고도 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음양이 같거나 다른 오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음양이 같은 경우가 되겠고 요 뒷부분은 음양이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신은 비견이 되겠습니다. 나하고 음양이 다른 오행은 겁재가 되겠습니다. 재물을 겁탈해 간다. 이 겁재는 경쟁자나 배다른 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되겠고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정인이 되겠습니다. 공기나 학문, 부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생해주는 오행, 음양이 같은 경우에 식신, 반면에 음양이 다른 경우에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상관이란 말은 관을 갖다가 상하게 한다, 관을 친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정관을 치게 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상관이 많은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거지 발싸게 취급합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내가 차지해야 되는, 내가 극하는 오행이면서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재라고 합니다. 정재는 음양이 다른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지하고 지배하고 이러한 것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도 이러한 재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나를 지배하는 같은 오행이 되겠습니다. 정관은 나를 극하는, 지배하는 다른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눠 볼 때 정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가까이 달라붙고 같은 마이너스끼리 내치고 같은 플러스의 경우에 내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성에서 음양이 같은 경우에 매몰차고 강하고 개척하는 이러한 기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지만 나하고 음양이 같았을 경우에 좀 치우쳤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같았을 경우에 편자가 많이 붙습니다.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지만 좀 치우친, 비유하자면 편인은 계모, 또 음양이 다른 정인은 나의 생모, 또 재성도 편재. 그러면 음양이 같기에 뭔가 치우친, 뭔가 특별한, 뜬금없는 이러한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음양이 다른 정재는 좀 안정감 있게 매달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편관도 음양이 같았을 경우에는 좀 나에게 아주 모질게 나를 지배하고 극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관의 경우에는 음양이 달라서 그래서 나를 갖다가 좀 온화하게 감싸서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남자를 때릴 때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리지만 여자를 때릴 경우에는 살살 때린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음양과 다른 경우에는 잘 대해주고 자신과 오행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내치고 밀치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편인 정인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식신상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편재 정재 재물을 얻거나 여자를 얻어서 편관 정관 어떠한 관직에 나아가거나 명예를 얻는 일로 나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양 오행의 관계를 인간관계에 대입해서
이러한 십성이 나오게 되고, 바로 다음에 오는 관계는 생해주는 관계, 한 칸 건너서의 오행은 극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극관이다, 식상은 관을 갖다가 친다. 속담을 예를 들면 갓밭이 내일 모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양반이 천민인 갓밭이에게 가죽실을 만들라고 하면은 이 갓밭이가 차일피일 계속 미룹니다. 양반이랍시고 거들먹거리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죽신 다 됐냐 그러면은 몸이 아파서 못했다. 또 약속한 날짜 되면은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뭐 안 됐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데서 갓밭이 내일 모레라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갓밭이 입장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안 입고 오면 네가 만들면 되잖아 자식아. 예, 오늘날에도 기술이 있는 사람,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이런 관이나 윗사람의 지배를,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IT 업계에 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IT 업계에서는 어떠한 제약이나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 퇴근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제멋대로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 발상이 나오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신상관이 뛰어난 경우에 어떠한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올려져 있는 사주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는가? 사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자신인 일간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격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격국은 사주 용어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틀, 거푸집, 한자어로 형, 일본말로 가다, 왁구, 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어떠한 품격, 중심이 되는 운세, 형세, 생김새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일간 기준으로 월지에 대한 상생과 상극의 오행을 인간관계에 대입한 십성을 통해서 어떠한 운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올려져 있는 사주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인격은 학자나 학문의 길, 편인격은 그 중에서도 역학이라든지 외국어 등의 특수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사주가 정인격이 되겠습니다. 제 인생길은 교직에서 33년 있었지만은 책을 한 10권 냈고 뭐 꿈의夢을 한 30년 연구했지만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한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한 5, 6년 했습니다. 이뤄서 보면은 사주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자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 비경격과 이 겁재격은 격국에서 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리가 있기에 함께 살펴봅니다. 비경격은 신체적인 그 스포츠 분야, 개인 택시 등 자영업, 주체성이 강하고 자존심 있고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경격인 사람은 어디 직장에 가서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택시 운전하면 걔도 제 배짱대로 하니까 제 맘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니까 아주 속 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겁재격은 비경격과 유사하지만 좀 경쟁이 치열한 분야, 악발이, 겁재라는 게 재물을 뺏어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치열한 분야나 뭐 어떤 악발이, 악착같이 뭐 이러한 직종에 맞는다 하겠습니다. 식신격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거나 만드는 재주가 좀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뭐 백종원 대표님의 경우에 이러한 식신격에 해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상관격은 말 솜씨 등 좀 특이한 재능, 기발한 착상, 뭐 창의적인 분야, 요즘에 IT 업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솜씨로 뭐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 상관격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정제격인 경우에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나 월급쟁이가 많습니다. 좀 수전노, 구두쇠, 좀 이렇게 제털 빼서 제구멍에 박는 아주 그 원리 원칙, 이러한 쪽이 많겠습니다. 편재격인 경우에는 재물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또 통 크게 한턱 쓰기도 합니다. 사업가나 장사꾼에게 많고 금융, 격리, 세무 등의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관격은 관직에 나아갈 팔자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그 공무원 팔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연간에 정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 졸업하고 ROTC로 인관에서 군 장교로 2년 4개월 있었고, 그 후에 내내 교직에 33년여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참 사주가 맞습니다. 평관격은 군이나 경, 사법 이런 좀 특수 분야, 뭐 평관할직에 흔히 그 호랑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정관, 평관이 남편에 해당이 되는데, 정관은 좀 올바른 남편이라면 평관은 좀 호랑이 같은 남편, 뭐 폭력적이거나 좀 거친 남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이 중고등학생에게 적성 심리검사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그 학생의 사주를 살펴보는 것이 그 학생의 행동 특성, 어떠한 심리적인 면, 또 사람됨, 또 나아가 장차 어느 직업을 가지면 좋으냐, 다 사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정확하게는 그 태몽에 뭐 책을 받는 태몽이었다, 그러면 볼 것 없이 어떠한 학자나 학문의 길로 나아간다 하겠습니다. 예, 뭐 축구공을 받는 꿈이었다.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주가 70%의 적중률을 지닌다면 태몽의 적중률은 99.9%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예, 자신의 명조 및 변화해가는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등의 오운의 변화에서 조화로움을 맞춰주는 오행이 있고, 반면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오행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주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오행을 용신이라고 하고, 자신의 사주 내에 불균형을 심하게 하는 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기신은 꺼릴 기자, 꺼려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대운, 세운 등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 사주의 용신과 기신의 오행이 변하기도 하겠습니다. 예, 자신의 사주에 도움이 되는 오행, 이러한 용신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조우용신, 뭐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량용신 등등. 이 중에서 조우용신은 제가 경험상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사주라면 차가운 수의 기운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올 때 조화로움이 무너져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특히 월지, 몇 월에 태어났느냐,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차가운 기운이 오는 것이 좋고,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뜨거운 기운이 오는 게 좋습니다. 예, 제 사주가 12월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인생길에서 이 차가움 또는 차가움을 더해주는 금의 기운, 안 좋은 일이 좀 가을, 겨울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기에서 사주 전체에 오행의 분포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월지, 즉 몇 월에 태어났느냐,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느냐, 추운 겨울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차가운 기운이 오는 것이 좋고, 추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따스한 목화의 기운이 오는 게 좋겠습니다. 사례로 뜨거운 사주는 여름, 또 술, 스트레스,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더라도 화재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차가운 사주라면 따뜻한 화의 기운이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화를 맞춰주게 됩니다. 사례로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는 화가 용신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즉 화가 오는 것이 좋고 차가운 게 오는 것이 나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생을 보면 뭐 늦가을서부터 겨울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남로당에 가입했다고 붙잡혀 간 때라든지 뭐 11.6 사태,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안 좋은 일로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뜨거운 거, 화, 그러한 박정희를 살려준 것이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도 오행으로 따지자면은 화가 되겠습니다. 또 이 6.25가 여름철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행 가운데 목이 오게 되면은 안 좋은 목이 귀신인 사주는 나무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겠습니다. 화가 많은데 화가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화가 오게 된 사주는 불로 인해서, 또 토가 귀신인 사주들은 흙으로 인해서, 뭐 산사태 같은 경우, 또 금이 귀신인 사주는 쇠붙이로 인해서 뭐 교통사고 등, 또 물이 귀신인 사주는 수해나 익사 등으로
화를 잊게 되겠습니다. 한편 좀 넓혀보면은 이 목화토금수의 속성으로 인한 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주 내에 목이 많이 있다면 목이라는 것이 나무가 아니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기운,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은 여기저기에 일을 갖다가 벌려만 놓고 수습을 하지 못해서 재앙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가 강한 사주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뭔가 진취적인 기상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풍수상으로 자신의 오행에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주는 바다라든지 폭포라든지 하다못해 집안의 어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춰놓는 것이 좋고, 반대로 차가운 기운이 귀신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물과 관련된 뭐 그림이나 사진 또는 어항 같은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가 용신인 사주라면 뭐 하다못해 화산이 폭발하는 그러한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오행에 색상도 관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 오행이 자신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귀신인 사주는 뭐 까만색이라든지 금생수로 금의 기운이 수를 밀어주니까 하얀색이나 까만색의 차가 아니라 빨간색 또는 이 빨간색을 밀어주는 청색으로 자동차 색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부용신은 사주에서 목화토금수의 균형을 잡아주는, 어느 특정 오행이 많거나 적다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는 오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균형과 조화에 도움이 되는 오행이 용신이라 하고 깨트리는 오행이 귀신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있는 사주를 오행 구족사주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사주 내에 이 오행이 다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사주가 아주 많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내 사주에 목화가 많은데 또 목화가 오면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목화토금수의 상생과 상극에 있어서 조화로움을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사주 내에 어떠한 특정한 오행이 많았을 때 그 오행을 눌러주거나 또는 설계해주는, 빼주는 오행이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어떻게 사주로 추산해낼 수 있느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즉 사주 내에 오행의 중화가 이루어질 때 좋은 여건으로 나아가고, 오행의 중화가 무너질 때 안 좋은 여건에 처하게 된다는, 질병이라든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가를 중심으로 사주 내에 타 오행의 구성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인간관계에 대입한 육신, 십성을 통해서 그 사람됨이나 성격, 직업운을 사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변화 속에 우리 인간의 삶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조화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이 스며들어 있는 우주와 자연과 그 속에 자신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오행의 사주가 조화로움이 이루어졌느냐, 균형이 무너졌느냐 여부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이 함께 아로새겨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주 명리학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적중률에서 꿈의 예지의 세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태몽이나 꿈의 몽의 세계가 99%의 적중률을 지닌다면 사주의 세계는 그보다 떨어지는 한 70%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문의 깊이에 따라서 적중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꿈의 몽으로, 태몽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꾸는 태몽이나 예지적인 꿈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역사상으로 꿈꾸고 실제 일어난 수많은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허균과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예지하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고 로또 복권 당첨으로 실현된 수많은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그 사상적 논리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꿈꾸는 능력은 천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저마다의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미는 오묘하게 거미줄을 치고, 연어가 먼 바다에서 태어난 곳으로 찾아와 알을 낳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어의 그 옆줄의 온도, 수온의 차이를 감지하는, 그리해서 자기 살던 곳으로 온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떤 물고기는 물총을 쏴가지고 곤충을 떨어뜨려서 잡아먹습니다. 또 난초 사마귀라고 이렇게 예쁜 난초처럼 하고 있다가 곤충이 오면은 잡아먹는 사마귀가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이 이러할진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장차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입니까? 다만 유전적인 요소에 따라서 사람마다 꿈꾸는 능력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양 잡조에 꿈이 적은 자는 어리석다. 즉 꿈을 잘 못 꾸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의 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해내는 이러한 꿈의 세계는 신비하면서 절대적입니다. 천부적으로 주어진, 특히 태몽의 경우에 한 인간의 운명의 길을 압축적으로 청사진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태몽과 예지적 꿈으로 또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사주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산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상, 채상을 갖다가 곁들여 살펴본다면 그 사람됨과 운명의 길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금을 보는 이 수상도 덧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떠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내뱉는 공수로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각각 그 예지의 적중률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태몽과 꿈해몽의 예지에 관한 수많은 동영상이 저의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지적 꿈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예지적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 이러한 예지적 꿈에 관한 수많은 사례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명의 길을 관상으로 알 수가 있는가? 사람의 관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것일까? 통계학적으로 관상에 관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논리적 배경에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으로 될 수 있을까요? 관상의 세계 또한 미신이 아닌 오랜 경험 철학으로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관상은 경험 철학이요 통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먼저 눈빛이 바뀌고 얼굴형이 변모해 갑니다.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관상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의 반영이요 삶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얼굴은 곧 그 사람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은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대로 얼굴형이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이 40을 넘어서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선을 보는 이유가 그 사람됨을 보고자 맞선을 봅니다. 또 범죄형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 그러한 생각하는 바 그 사람됨이 얼굴로 나타나다 보니까 범죄형이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깍정이, 얌생이, 제가 TV를 보다가 여성 해설자가 나오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 여성 해설자의 얼굴을 보면 아주 얌생이, 보기 싫은 얼굴에서 그러한 것이 묻어 나옵니다. 이 관상이
외국 사람의 경우에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 히딩크의 얼굴을 보면 뭔가 강인한 의지, 굳센 결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자면 얼굴만 보는 관상에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는 체상이 더 정확합니다. 또 체상보다는 그 마음 씀씀이인 심상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예, 관상보다는 체상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그 사람됨이나 운명의 길을 추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상은 얼굴에서 나아가서 그 행동거지, 즉 사람됨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체격, 눈빛, 말투, 억양, 걸음걸이, 밥 먹는 거, 글씨 쓰는 거, 잠자는 습관 등등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빛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원서판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됨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쓴 글은 곧 그 사람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책을 10권 냈는데요. 출판사 사장님 말씀이 제 글을 보면은 좀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글 가운데 좀 교훈성을 띈 내용이 많다. 누가 선생, 교사 아니랄까봐 뭘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좀 교훈적인 그러한 내용의 글이 좀 돋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세상에 남기고 가는 유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몽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교양 상식적인 이야기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체상보다는 마음 씀씀이인 심상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천석에 사랑은 아름다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 손수건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신을 구박하던 남편이 결막염으로 눈이 좀 멀게 되자 자신의 눈을 갖다가 빼준 그런 못생긴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심성이 착한, 그 부모가 그 며느리의 심성이 착한 것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강제적으로 짝지어준 아내였습니다. 옛날에 혼인식 날 신랑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부모들끼리 가문을 보고 그 집안을 보고 그 사람됨을 판별했던 거죠. 오늘날 이혼율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상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진 동영상, 관상보다는 체상을, 체상보다는 심상을, 이러한 동영상 1, 2, 3, 4, 5, 6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명의 길을 수상으로 알 수가 있는가? 수상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있어 사주나 관상에 대한 믿음보다 뒤떨어지지만 수상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외국의 사례로 수상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해서 중고등학생의 적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상이나 심리검사보다 사주를 살펴보는 것이 그 학생의 행동 특성이나 직업은 사람됨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태몽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받는 태몽이었다 볼 것도 없이 학자나 학문의 길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수상에서 나아가서 이상,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족상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개들은 비문이라고 그래서 이 코의 무늬로 판별하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바닥, 귀, 발은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귀, 발의 모양으로 건강의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에 침을 놔서 금연 치료하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귓바퀴에 이렇게 금이 나 있으면 어떠한 질병에 위험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명의 길에 풍수는 관련이 있을 것인가? 풍수는 장풍 득수의 준말인데 음택 또한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기가 뭉쳐진 그 혈자리,
여기에다가 묘자리를 썼을 때 뭐 발복한다는, 이 풍수에서는 동기감응이라고 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에너지가 자신의 후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사는 춘천의 서면에 가면 고려의 신승겸 묘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무덤이 3개입니다. 전해오는 말로 신승겸이 왕건을 대신해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시체의 머리를 못 찾아가지고 이 황금으로 머리를 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을 도굴할까봐 3개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무덤의 위치가 지관의 통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높은 산이었을 텐데 소양댐이 생기고 그 무덤이 아주 적절한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또 제가 그 ROTC 훈련 때 지리산 부근의 그 높은 산꼭대기에도 묘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야, 여기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에 그 높은 꼭대기에 다 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전에 뭐 수능 시험 문제에 나왔는지 우리 전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무덤이 되겠습니다. 예, 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녹아내려서 깨끗한 곳, 산에서 소를 풀어놨을 때 소가 들어 누워서 쉬는 곳, 거기는 바람도 안 불고 아주 따사합니다. 그러한 곳들이 좋은 맷자리가 되겠습니다. 양택 또한 생활풍수로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햇빛이 좋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남양집 하는데 남양집이 따사하고 해가 잘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또 수맥 해가지고 뭐 밑에 수맥이 지나가면 까닭없이 아프고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예,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지 마라.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가평 그 펜션에 산사태로 흙이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만 신경 썼지 골짜기 이런 곳에 신경을 못 썼을 것입니다. 예, 제가 있는 몽주학술원이 의암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 지명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저 의암댐 아래 물이 빠졌을 때 보면 밑에 바닥이 아주 바위돌입니다. 바위돌. 예, 저희의 그 몽주학술원 뒤에 산이지만 산사태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10cm만 파도 암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의 몽주학술원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그 방향이 남향이면 좋은데 여기 지형상 서남향이 되겠습니다. 몽주학술원 뒤로 무덤이 2개 있습니다. 제가 풍수를 잘 보는 분에게 집의 방향을 어떻게 앉힐까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무덤의 봉분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해라. 예, 장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의 기본은 오행의 중화를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사주는 원국의 8자와 운의 변화, 즉 목화 토금수의 음양오행의 생극재와 중화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관계에 대입한 육친을 통해서 적성, 직업운, 인간관계 및 미래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마다 사주 내에 이러한 오행의 분포도가 다르고 변화해가는 운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명에 있어서 기본은 사주 내에 오행의 중화를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즉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보고 자원 오행이라고 해서 사주 내에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이름자에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별 이름 규 흑토자가 따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뭐 이렇게 삼수변에 물가 하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선천적으로 정해진 사주팔자를 보고 후천적으로나마 장명에 있어서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보완해 줌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맞춰주는 중화를 이루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예, 한자 이름이 아닌 한글 이름에 있어서도 아설 순치 후에 이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부족한 오행의 자음으로
이름을 져서 조화로움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 내에 금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이름을 갖다가 세진이다 이렇게 지으면 좋습니다. 이 치음에 시읒 지읒은 금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올려놓은 장명에 관한 동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장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9분 39초 장명을 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사주에 중화를 맞춰주는 자원오행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장명에 관하여 이렇게 4개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항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열자에는 이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상생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님은 불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저의 할아버님은 있을제에 흑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 항열은 세북종에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항열자 순자 속에는 삼수변에 물이 있습니다. 또한 저의 아들 항열자에는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게 나무에 물 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의 상생관계로 항열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획수로 아버지가 오획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육획 이러한 한자의 획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문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식관으로서 항열자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글자가 한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과 이 부적, 어떠한 제사, 천도제, 무속신앙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설날에 살해 지내는 거, 부모님의 제사, 또 시제 이러한 것들은 형제, 자매 어떠한 친척들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일체감을 갖게 하고 단결과 단합을 이루는데 좋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다면 조상을 받들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러한 차례나 제사는 지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인들은 집 뒤에 사당을 지어서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 이것 또한 형편이 넉넉하다면 지내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면에서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형제들의 단합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적이나 굿이나 이러한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나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신할 적에 뒤에 타파 이러한 말이 많이 붙습니다. 여기 유튜브 동영상에도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학문적인 논리적인 이러한 동영상이 아니라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법사 이러한 사람들의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조작된 엉터리 내용의 동영상을 손님을 끌기 위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러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쁜 꿈을 꿨을 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큰 길에 가서 침을 뱉고 태태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꿈에 관심을 갖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여 년 꿈의 몽을 연구해온 제가 봤을 때는 안쓰럽고 딱하게 보여집니다. 다만 무속신앙에서 무당의 공수라고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내뱉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아주 허황되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무당의 공수는 참고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로 카드는 어떨까요? 타로 카드는 운명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흥미를 돋구는 심심풀이 땅콩에 불과한 것입니다. 타로 카드는 단지 점치는 거에 불과합니다. 요즘에 젊은 연인들이 심심풀이 삼아 재미 삼아 보는 것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로 자신의 운명의 길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몽이나 꿈의 몽
사주나 관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 운명의 길을 알려주고 일깨워준다 하겠습니다. 자, 저의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추천하는 동영상 4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올려져 있는 행운의 꿈 77가지, 로또 복권 당첨, 합격, 연분 매증, 성취 성공의 꿈에 관해서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새해 꾸어야 할 꿈 7가지 요약본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좌절 위기의 나락에서 극복 방법 7가지, 대운이 바뀔 때 꾸는 꿈 12가지, 또 관상보다는 최상보다는 심상을 보자 6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알림사항으로 저의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의 유튜브 멤버십에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원은 모든 동영상 시청 및 저의 꿈의 몽 사이트 정회원으로 승격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회원은 유튜브 댓글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회원은 전화 상담을 월 1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